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 준비한 소식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난세홍 전문가님의 투자 노트 시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일단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2월 7일 날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이제 하나그룹도 미래에 일단 먹거리를 지금 우주 산업에 완전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에임서부터 지금 뭐 우주 이쪽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그룹도 이제 3세대까지 왔죠. 그래서 1세대 김종희 회장님이고요. 2세대 이제 김승현 회장, 지금 3세대 뭐 김동관 회장 이렇게 회장은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우리 하나그룹의 삼형제랄까요? 이 사람들이 일단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주 항공 쪽이 과연 하나그룹의 미래의 어떤 그 집중하는 사업인데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태양광 때문에 고전했다가 태양광이 이제 그 효자 노릇을 하면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아마 자동차 종목들은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아마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단은 카카오페이나 뱅크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일단은 매수세에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스퀘어, 하이트진로, 호텔진라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뭐 매수 매도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뭐 이건 지수 관련주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진로, 호텔진라 해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면세점에 한도를 없앴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큰 호재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면세점 관련주들 그래서 좀 더 이제 아마 다시 상승 트레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판 종목은 뭐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DLNC, 네이버. 그래서 보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일단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석유 관련주도 되는데 SK는 매도를 했고 삼성 SDI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싸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하니까 동시에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월 9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신한지주, 엔지니어링, 전기, 건설, 하나금융지주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도 뭐 이제 뭐 렌즈라든가 이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올해 또 삼성전기도 좀 어떤 그 상승 가능성 종목으로 지금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주 지주야 어차피 금리 인상되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지금 보면은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끝나면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선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은 GS 리테일, 카카오뱅크, 현대차, SK바이오팜, 솔루스 첨단소재, LG화학에서 LG화학도 계속 지금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역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하이닉스, 퍼시픽, LG화학, 신세계, 페노션, 네이버. 그래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페노션인데 네. 페노션도 오늘 보면 이제 어떤 그 레포트 증권사에서 스트롱 바이 매도 그 매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페노션 일단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지난주에 일단은 매수 매도했지만 오늘 레포트에 페노션이 적극 매수로 레포트가 나왔어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기아, 만도에서 뭐 전일은 현대차인데 또 이날은 기아 해가지고 만도까지 해서 자동차 뭐 대장주가 빠지니까 역시 만도 부품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포스코, 하이닉스, 기업은행, 강원랜드, 신한지주.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가 요새 또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매장의 뭐 면적이 늘려라 해가지고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져 가지고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GKL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과연 뭐 워낙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려는 그런 찰나에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오르려면 이제 1분기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뭐 2월 달이면 거의 1분기에 반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어널리스트는 아마 실적이 아마 예상됐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입장객수랑 뭐 베팅에 그런 거 드롭백 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2월 말 내지 3월 초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한번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들은 역시 크래프톤, 에이스소프트, 하나솔루션, 현대차, SDI. 그래서 현대차, SDI는 뭐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이나 에이스소프트 게임주들도 일단 11일 날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은 그래도 지난주에는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네. 신한지주. 그 매단 종목은 이제 3개 나와 있죠. 현대차, 기아, 삼성, SDI.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보시면은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뭐 13만 2천 원인데 거의 전고점이 13만 3,500원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9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0% 올랐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그래도 이런 코스피에 그렇죠. 지금 거의 2, 3위 지금 3위 종목이지만 이런 코스피에서 이런 2, 3위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지수가 못 오른 거죠. 네. 하이닉스를 오른 거 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게 많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의외로 오히려 지금은 원위치 됐죠.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지금 8만 원까지 갔다가 7만 원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7만 5천 원대 왔으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 이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대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워낙 시총 규모 자체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총도 많이 맞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일단은 바닥에서는 좀 더 올라왔는데 포스코도 보시면 항상 보면은 이런 30만 원대 구비예요. 그래서 30만 원 넘겨서 이게 안정적으로 가면 뭐 35만 원까지 넘기지만 거기서 주춤하다가 빠지면 다시 25만 원대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코도 보시면은 항상 그 박스권에서 매매하면 성공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5만 원, 3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철강업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항상 그 플럭체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라는 종목은 항상 25만 30만 원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이런 뭐 은행주들은 뭐 금리 인상 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컴투스홀딩스, 파라다이스, 인텔리안테크, SM, 랩지는 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파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시젠, 펄어비스. 8일 날은 이제 위메이드, 제이시드 메디카, 펄어비스 이런 종목을 했는데 위메이드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나래 나노텍, 뭐 공모주였고요. BH 첨보에서 아마 BH 첨보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9일 날은 CJENM, 엔캠, SM, 심텍, 덕신, 테코피아, 대주전자, 동진쌤 이렇게 가지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하는 상태고 CJENM 지금 뭐 분할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또 매수에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캠은 일단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는 중선 중에서는 탑픽인데 이 종목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비덴트, 뉴에서 뭐 비덴트는 우리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종목이고요. 게임 좀 그다음에 10일 날은 한국 BNC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관련주 BNC 올랐고요. 역시 게임주들을 많이 팔았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비덴트 일단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역시 2차 전지 관련 에코피럼을 또 이날 매수를 했는데 워낙 지금 뭐 뉴스가 많이 나오죠. 횡령이다 아니다 내부 작업을 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슈를 타는 종목이.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덴텍,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LNF, 셀티온 헬스케어, BH, 위메이드, 시젠인데 LNF는 또 오늘도 아마 목표가를 오르는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코스닥은 매수한 종목은 SM 하나였고요. 매도한 종목은 시젠, 첨보, BH, 비덴트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고 SM은 그래도 바닥에서 지금 5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고한 종목만 했습니다. 해서 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이나 기관들 순매수한 종목들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적정 주가 상향 종목을 네. 펴주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4종목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 종목이라 아마 상향 종목이 없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화요일 날 3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종목인데 이제 첫 번째 종목 하나 머티리얼스 케이프 증권에서 추천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고요. 아마 오늘도 또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추천을 했지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고려아연도 또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추천했는데 오히려 또 마이너스 2.5%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SK증권이 추천한 SK하이닉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네. 6%대 지난주에 올라서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네요. 네. 2위는 일단 롯데칠성 해가지고 3.4% 지금 상승을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보합에서 지난주에 지수가 빠진 거 대비해서는 네. 그래도 우리 어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들을 평균하니까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다.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롯데칠성, 하이닉스, 롯데칠성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를 주시를 하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단은 SK증권에서 반도체 저평가 주서 2월 8일 날 추천을 했는데 배당도 잘해주는 반도체 저평가주 해가지고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는 4분기에 매출이 12조 4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 증가를 했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4.8%, 영업이익은 4조 2천억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0% 늘었고요. 분기 대비는 1.1%로서 SK증권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을 했다. 또한 이제 D램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여전히 절대적인 것이지만 낸드 부분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설립된 회사가 이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인데 작년도 3분기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은 약 5.9%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분기 업황 최저점 2020년 최저점 점유율이 11.5%,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9%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장 점유율은 좀 줄었지만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늘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솔로다임은 일단은 SSD 시장에서도 3분기에 지금 15.2%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요. 하이닉스 취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아시겠지만 3조 6,500억 그다음에 액면가 5천원 시총이 90조 되는 일단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주요 주주는 이제 SK텔레콤가 20%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거의 1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거의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는 뭐 금리로 봐서는 괜찮죠. 그렇죠. 뭐 12만 원이라면 뭐 1,200원 뭐 일단 1% 배당 수익률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및 상대 수익률 이거는 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문별 전망기 투자 의견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DDR5가 이제 인텔에서
그 작년도에 어떤 거 계획이 나왔는데 네. 사실 좀 이 사파이어 레즈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으로 DDR5 출시가 일단은 지연이 됐는데 DDR4 공급이 쏟아지면서 작년도에 일단 D램 시장은 공급 초과가 됐었어요. DDR5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작년에 올해 하반기 신규 CPU 공급 및 DDR 비중이 급증을 하면서 D램 및 낸드 업황은 동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전략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SE3도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분기 중반 재고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판매 형편이 매우 공격적이라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애플, 그다음에 중국의 또 업체들 해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일단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솔라다임이 이제 100%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여기 이제 출하량을 감안시에 아마 낸도 출하량이 약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낸도 업황이 단기 저점을 이루는 올 상반기가 아마 영업이익이 양호할 경우에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향 예정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단 하이닉스는 이런 어떤 거 솔라다임의 어떤 여팡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6만 6천으로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이루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주주를 배려하는 훌륭한 배당 정책 감안시에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일단 배당 순위 1%는 그래도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 실적 및 투자 지표도 보시면은 매출액 뭐 2011년, 21년도, 22년도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난 거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증가율이 올해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매출의 증가율이 17%지만 내년도에는 약 36% 다시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작년에 무려 147%인데 올해는 20.6%, 그다음에 내년에는 61%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또 점차적으로 증가세고 있죠. 지금 작년도 28.9%, 올해는 29.8%, 23년에는 무려 35%에서 30%를 초과하는 이런 계속 좋은 일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퍼도 보시면은 9.9에서 올해는 8.1, 2023년은 5까지 내려가는 이런 거 봐서는 아마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PBR도 1.6에서 올해 1.2, 내년도에 1.0으로 해서 거의 1.6이면 뭐 PBR의 거의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포트를 썼고요. 최근에 뭐 하이닉스 보시면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연기금은 이제 그동안에 팔았는데 연기금은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투신하고 외국인이 일단 하이닉스를 상승을 일단은 주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투신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환매를 인해서 매도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세를 유지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 고점이 약 한 13만 원대 되거든요. 아마 이거를 아마 무난히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은 소화가 됐는데 물론 여기서 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 연기금이라든가 연기보다는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또 언제 매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면서 또 실적도 같이 계속 올해도 좋아지는 거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이닉스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롯데칠성이죠. 그래서 아마 추가 성장 가능성 해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서 2월 8일 날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편안한 실적 흐름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롯데칠성을 이제 좋게 봤는데 작년도 4분기를 보시면은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시현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연결된 매출액이 약 5,996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89억, 약 470% 올랐는데 아마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에 비해서 별로 높지는 않지만 일단 성장률이 일단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영업이익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계절적 비수익에도 불구하고 음료 주류 부문 모두 높은 외형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도 뭐 비교적 작지만 시장 기대치 127억보다는 약 50%더 늘은 189억 원을 기록을 했다. 결국에는 앞으로 업소용 시장 규제 완화, 신제품 출시 및 제품 가격 인상 등의 호실적이 이끄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마 올 1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매출의 개선이 이끄는 이익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주가 수익률이 뭐 1개월은 17.6, 뭐 3개월은 14.7, 6개월은 12.7, 1년은 27%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 부분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제품 수요 확대가 반영되면서 개별 기준 일단은 16.6%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기조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지는 이런 거를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탄산 등 주요 제품에서 신제품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브랜드력 추가 확보를 통한 영업 실적이 어떤 레벨업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또한 가동률 개선에 따라 선제적으로 진행한 가격 인상, 제품 포트폴리오에 어떤 유연한 대응.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만 또한 일회성 인건비도 증가했지만 부담 상세 이상의 이익 개선 효과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인원이 다 상쇄가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추가적인 외부 변수 관련 악재 출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보는 거죠. 이제 뭐 코로나는 이미 우리가 이제 뭐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그 변수 자체가 이제는 뭐 올라가는 거 원자재 가격 올랐다 하더라도 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써 이런 어떤 스프레드 차이가 또 기대가 되면서 아마 캐시카우의 역할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 트렌드가 롯데칠성은 계속 일단 좋은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류 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주류 부문은 이제 우리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축소 기조는 일단락되었다 해서 아마 외형 성장으로서 일단은 가시화가 되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완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없어 이런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업소용 수요 시장의 매출액이 작년도 4분기 봤을 때는 약 17% 정도 성장을 했답니다. 워낙 뭐 재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성장이 됐고 올해도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기대가 된다 생각이 됐는데 소주의 그 작년도 4분기 매출의 성장률은 10.6%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환경 개선이 좀 반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설비 효율화를 통해서 일단 고정비 부담을 낮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고정비를 낮추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가동률이 아마 추가적으로 오를 때는 이런 또 레버리지 효과도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소주 관련 이런 업소용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주죠. 맥주가 이제 가정용 채널해 가지고 계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수제 맥주를 OEM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일단은 쉬는 라인을 일단은 다른 회사 거를 이제 생산함으로써 이제 이런 걸 해소하는데 이제 그런 주류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회사 거는 이게 생산하면 안 되는데 주류법이 바뀌면서 이제 롯데칠성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RTD, RTD는 이제 뭡니까? 레디트 드링크라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뭐 편의점에서 사면 마실 수 있는 게 RTD고요. 그다음에 하드 셀처는 이제
탄산음료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도수가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어떤 그 음료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하드 셀처 RTD 통해서 점점 좀 더 일단은 음료수 자체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류 시장 내에 저변 확대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 퍼는 좀 늘어나서 2023년도에는 13 정도 이상하고요. PBR은 1.0으로 이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아마 음료 주류의 어떤 두 가지 축이 결국에는 이제 기체 체력인데 이 회사에 현재 보면은 점점 더 뭐 음료든 어떤 주류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이 조금 일부 완화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성장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점유율 변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지만 아마 업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형 증가는 당연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도 어떤 가동률이 개선되면은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인해 가지고 충분히 상승 가능한 사업 구조다. 해서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0만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롯데칠성에 있던 지금 어널리스트가 지금 간과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택배 회사가 이제 거의 창고로 써가지고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작년도에 발표한 거, 재작년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이 강남역하고 교대역을 어떤 또 상권 굉장히 대도심 상권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역에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가 거기 짓지 않습니까? GBC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에 버금가게 서초와 교대역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땅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여기 롯데칠성 분석할 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롯데칠성은 이런 어떤 주류 음료 외에도 부동산 쪽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어떤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은 투신사 혼자 사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파는 모습인데 투신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간이라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면 언젠가는 빚을 보게 되어 있고요. 주가 역시 보시면은 12만 6천 원에서 뭐 어느새 그냥 17만 원까지 거의 40% 올랐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이게 힘들어 보여요. 여기서 과연 추가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제가 볼 때는 RSI가 불꽃놀이 구간인데 지금 이제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하락 측면에서 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롯데칠성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아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분석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뛰어난 레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뭔가라도 제가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해야지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선뜻 안 가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 아까 얘기했지 뭡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이제 네.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 판매 전략이 있다라 가지고 연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카메라 렌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렌즈 이쪽으로 이제 맞춰 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또 나온 데가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트가 부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트 네. 그다음에 가격 동결 공격 추출해가지고 이제 갤럭시 S 언팩 해가지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갤럭시 S20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변형 픽셀 및 OIS 기능 강화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 성능이 개선되었다. 또한 전자기 발열 제어 실패로 성능 유지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베이퍼 챔버 등 방열 솔루션이 개선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아마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뭐 가격, 출하 전략에 정리하면은 부활한 갤럭시 노트 S22 울트라는 사실상 노트 시리즈를 개선을 했다.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 이게 보면 약간 우리는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모서리가 각으로 됐고 그다음에 S펜 수납 공간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갤럭시 S와 하반기에는 갤럭시 Z인데 이 갤럭시 S는 사실상 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폴드로 온전히 습득되지 못한 기존 노트 소유층이 이번 울트라 모델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물론 폴드 3도 S펜을 지원하고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인데 S22 울트라, S22 520 해가지고 이제 사양이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이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아이폰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지고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다. 아이폰 가격이 동결되며 판매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이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판매가 많이 되니까 이번에도 삼성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이제 출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경쟁작과 달리 갤럭시 S 시리즈의 연간 판매 레벨은 하향 중이었지만 이번에 이거를 이제 만회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인 S21의 출시 당연히도 판매량은 2,430만 대로 부진했고 참고로 3년 전 눈높이는 3,500만 대인데 거의 뭐 반 정도가 줄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진을 했고요. 갤럭시 S 시리즈별 출시 당연히도 판매 실적이 점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S22는 좀 더 늘어난 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600불 이상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추이는 보면은 우리 애플, SEC, 그다음에 하웨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출하 확대를 기대. 진부한 얘기가 되었지만 연간 아까 얘기했지만 3천만 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될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중요성이 더 크다. 카운터 포인트 기준 작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이 10%인데 점유율이 20%로 떨어진 거는 3년 만에 이래요. 그래서 그림 몇 배씩 나오고 그다음에 하웨이가 퇴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반사액을 누리지 못한 거는 좀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올해는 MS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출하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MS 게임을 위해서는 플래그십이 돈을 벌어줘야 하는데 지금 삼성 판매가 20% 지금 하회를 했는데 올해는 좀 만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셀인 2,900만 대, 셀수로 약 한 2,800대 전망해서 지금 이제 3,000만 대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히 아마 도전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작 대비해 가지고 11에서 11% 성장하는 것은 나오는데 주요 이유는 펜을 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노트북 수요점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면의 강화율을 일단은 채용을 했고요. IC 가격 등 이런 게 이제 상승하는데 불구하고 판매가는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품 수급난으로 수요에 대한 어떤 적시의 대응이 작년에는 안 됐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돼가지고 적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기 반응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되면은 3월 중순 이후에는 증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를 어디서 제공하느냐 렌즈를 그래서 보면은 차별점이 결국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언프에서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렉스 후면 카메라가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이거를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아마 중견 카메라 업체에서 MC넥스 파트론을 이제 그런 수요 업체로 봐가지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보면 오늘 MC넥스나 파트론이 거의 뭐 3에서 5%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락할 때 뭐 이런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락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론, MC넥스 이런 종목은 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실적이 더 오르면 또 계속 또 이게 탄력성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오늘은 빠졌지만 더 터닝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보다는 상승이 확인될 때 무릎에서 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하면은 MC넥스는
2분기부터는 강한 실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올해부터 A 시리즈 매스 모델 4종에 OIS 채택 예상되면서 동사를 포함한 OIS 사업 영위업체의 실적 개선서가 빠를 것이다. 전장형 카메라는 단기 업황 부진에도 수주 증가 및 고객 저변을 늘려가며 기대감이 여전하다. 전장본의 올해와 내년 외형 각각 400억 원, 10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모바일 실적이 좋다.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1000대 추정을 하고요. 전년 대비 13% 증가를 하는데 카메라 모델 증가는 그 이상이다 되고요. 아마 매스 모델 4종에 아마 OIS 채택이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또한 플래그십향 폴디즘에도 진입을 했다 해서 OIS 폴디즘은 뭡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SP 상승을 이끌 재료다. 어쨌든 간에 OIS 매스 모델이 본격 양상되는 올 2분기부터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또한 전방 생산 차질에도 전장 카메라 시장을 맑다 해서 작년에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ODM 생산이 차질이 있었는데 아마 대당 카메라 탑재 수는 계속 증가하게 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준다 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간 렌즈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상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전장 부분에서 올해 내년 외형이 각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억 원에서 1000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업의 턴어라운드와 전장 수주 증가해서 올해 모바일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포인트는 전장 카메라는 단기 업황 부진에도 수주 증가 및 고객 저변을 늘려면서 기대감이다. 그래서 ESG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MC넥스 보면은 수급은 별로 안 좋아요. 아직 안 좋고 연기인을 샀다가 하는 상태인데 주가도 지금 거의 58,000원에서 47,000원까지 빠지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아마 우리가 매수를 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파트론은 올해 다시 최고 실적이 될 것이다. 이거 레포트가 이제 1월 달에 나온 건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아마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또 작년도에 약 2억 7천만 대 팔렸는데 전년 대비 증가 예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적은 기대 이상이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뭐 3억 1천만 대 이런 거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용 카메라 모델 공급원태가 통합해서 개별로 전환해가지고 파트론이 아마 이원화로 지금 해가지고 광각, 화각, 메인 카메라 등 아마 이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올해 작년에 보면 이제 센서라든가 라우터, 전장형 카메라 및 LED 등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확보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했고요. 상반기 중 중소형주 카메라 모듈 업종에서 최선호주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20년에 최고 매출 예상이 되고 전장형 아까 비중을 증가로 밸류에이션이 할증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1조 4천억, 영업이익 880억으로서 아마 2019년 이후에 최고를 이룰 전망이다.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수요가 3억 1천만 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게 달성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업체들, 카메라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 얘기되는데 아마 파트론은 카메라 후면에 일단 공급 증가, 그다음에 지문 인식 및 심박 센서 등 센서리와 라우터, 웨어러블 기기와 매출 확대 등으로 아마 우상향으로 될 것이다 해서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뭐 전장형 매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파트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투신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11,0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1,000원대 이하에서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일단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 파트너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종 강좌 준비한 건 이제 파트너나 MC네옥스였고 그다음에 적정 주가 올렸던 종목 하이니스하고 롯데칠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